안녕하세요. 고찬섭입니다. 미래 콘텐츠 오늘은 뮤직하우라는 서비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뮤직하우라는 서비스는 아마 이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해서 광고를 이제 본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윤종신, 뭐 윤미래를 앞세워서 이제 이게 음악의 저작권을 내가 살 수 있다. 이런 이제 광고를 많이 했죠. 근데 사실은 이제 저작권을 사는 게 아니라 저작권으로 인해서 이제 벌어지는 그 돈에 대한 청구권을 이제 사게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좀 헷갈리니까 그냥 굉장히 단순화해서 내가 돈을 내고 저작권을 이제 사는 걸로 그렇게 이제 홍보를 좀 하게 된 거죠. 예. 그럼 굳이 뭐 정확하게 내가 뭐에 투자한다는 거를 뭐 일반 사람들이 다 알 필요는 없지만 그 개념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방식을 쉽게 쓰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음악이라고 하는 그 무형의 이 작품 창작물을 사실은 쪼개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테면 지금 유행하고 있는 뭐 빅뱅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노래가 있다. 근데 그 노래의 가치를 사실은 결정하기는 좀 어렵죠. 근데 뭐 하여간 가치를 뭐 어떤 방식으로든 뭐 이게 앞으로 그동안 빅뱅이 벌어들인 수익이 대충 이만큼이고 그러니까 이게 예상해 봤을 때 이런 정도 수익을 만들어낼 거기 때문에 가치가 이만큼이 될 것 같다라고 해서 가치를 만약에 1억 원이다 라고 치면 1억 원을 가지고 사세요 그러면 뭐 돈이 많은 사람들은 1억 원 주고 사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1억 원을 가지고 사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1억 원짜리 1억이라고 치면 1억 원짜리를 뭐 1,000원으로 자르든 10,000원으로 자르든 해서 그 이 자르는 거예요. 자른다는 개념이 좀 특이한데 그러니까 주식을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떤 회사,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있어요. 삼성전자라는 회사의 가치를 사실 저희가 정확하게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근데 대충 이 정도 가치가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처음에 IPO를 할 때, 예, 시장에 공개를 할 때, 나는 이 회사의 가치가 이만큼인 것 같아 라고 정한 다음에 그 정한 가치를 뭐 몇천억, 뭐 몇백억, 뭐 몇 조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그 뭉태기도 누군가한테 살 사람이 있긴 하겠지만 그거 팔기는 좀 어려우니까 주식이라고 해서 이 회사의 이 회사를 회사가 가진 가치를 5천 원이면 5천 원, 만 원이면 만 원 해서 한 주에 5천 원짜리, 한 주에 만 원짜리 이런 주식으로 그럼 뭐 몇십만 주, 몇백만 주, 뭐 몇천만 주가 되겠죠. 그거를 가치를 쪼갠 거죠. 회사의 가치를. 그래서 그걸 파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쪼갤 수 없는 삼성전자라는 회사를 사실 저는 주식을 사면 삼성전자의 주식이 그냥 제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몇 개, 그냥 만 개라고 치면, 만약에 말도 안 되지만 만 개라고 치면 내가 한 주를 만약에 샀어요. 그러면 나는 만 분의 일의 회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만분의 일의 회사를 가져봐야 그 무슨 의미가 있지? 이렇게 따지면 뭐 복잡해, 이게 얘기를 더 뭐 길게 좀 해야 되지만 이게 그런 겁니다. 음악도 똑같은 거죠. 음악을 만 개로 쪼갰다고 쳐요. 음악의 가치가 만 원, 이게 뭐 100만 원이다. 그러면 100개로 쪼개면 하나 만 원이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 샀어. 그러면 100분의 1의 그 음악 가치를 내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 음악의 권리에. 근데 사실은 이거는 저작권을 주는 게 아니라 저작권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익의 청구권을 사실은 주는 거잖아요. 저작권을 팔게는 우리 법률적으로 아직은 안 돼 있는 거죠. 예. 저는 근데 사실 저작권도 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쪼개서. 회사를 그렇게 파는데 저작권을 왜 못 팔지? 할 수 있죠. 예. 근데 법적으로 그걸 허용하냐 허용하지 않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뮤직하우라는 이런 이거를 이제 조각 투자라고 부릅니다. 이제
쪼갤 수 없는 특정 어떤 이게 뭐 무형의 것도 있고 아니면 그 이제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 미술품이라든지 고가의 시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조각 투자를 다 하고 있어요. 그걸 쪼개는 거죠. 시계를 쪼갤 수는 없잖아요. 할 때. 그렇지만 비싼 100만 원짜리 시계를 100개로 조각 투자를 해서 하나만 갖고 있으면 내가 저 시계의 100분의 1을 내가 갖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 근데 그렇게 쪼갤 수 있으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가치가 오르면 내가 갖고 있는 100분의 1의 가치가 내가 그걸 10,000원 주고 샀는데 갑자기 이게 20,000원이 될 수 있고 30,000원이 될 수 있고 주식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그게 유형의 물건이어도 그렇고 심지어 무형의 물건 저는 재능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재능이라고 하는 거 이제 신인 뭐 스포츠 스타라든지 신인 아티스트들의 재능을 가치를 매긴 다음에 그 가치를 쪼개서 조각 투자를 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해외에 사실 있습니다. 저는 이런 세상이 곧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조각 투자가 이제 일상화 될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를 우리가 그렇게 주식이라는 걸로 투자를 한 것처럼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치로 환산하고 그 가치를 조각 투자할 수 있는 세상이 오게 되고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게 될 겁니다. 이제 뮤직하우도 뭐 그런 음악을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한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뮤직하우가 그동안 이런 조각 투자들이 우리의 법 테두리 안에 있지 않고 아직은 뭐가 확정이 안 된 이런 게 처음인 거예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데 이렇게 뭔가 조각 투자를 할 수 있게끔 해서 사업을 한 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걸 어떻게 되나가 정리가 아직 안 돼 있었는데 이제 당국에서 이거를 이제 증권하고 비슷하다라고 결론을 그냥 내린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런 주식이라든지 증권들이 규제를 받는 그런 법적인 규제를 뮤직하우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론이 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존의 법률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수만 가지의 조각 투자 상품들이 다 이제 법률 테두리 안에 들어오게 될 거고 사실 이 사업하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그동안은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그냥 법률 밖에 있는 일인데 이거를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는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냥 사업을 한 거예요. 사업을 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해결할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 뮤직하우가 한 이 사업이 그동안 한 게 법률 밖에 있는 거니까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지만 이거를 벌을 주진 않고 유예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유예 기간을 줄 테니까 그 유예 기간 동안에 뮤직하우 너희가 그 법적인 미비된 거를 해결을 해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뮤직하우 입장에서는 처음에 스타트업일 때는 그걸 다 해결하면서 하긴 좀 어려웠지만 지금은 이제 가입자도 많고 이걸로 해서 많은 돈도 투자를 받고 이제 큰 이제 기업이 된 거죠. 그래서 충분히 이제 이 규제를 이제 만족시킬 만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이제 생긴 회사가 된 거죠. 이제 막 시작하는 회사들이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죠. 규제를 무조건 이제 따라야 되는 세상이 된 거니까 먼저 들어와 있던 회사들은 아마 뮤직하우처럼 유예를 받게 될 거고 그래서 뭐든 리스크를 이렇게 걸게 되면 그 리스크를 해결하는 동안 힘들지만 그런 유예를 받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스타트업이 이렇게 뭔가 혁신적인 사업을 만들어내는데 이거를 너희가 그동안 한 게 잘못된 거니까 벌을 받고 다 이렇게 하긴 좀 어렵거든요. 네. 스타트업들이 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다라고 큰일 날 소리네요. 네.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죠. 다 꼭꼭 지켜가면서 하는 분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법적인 걸로 다 모든 걸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뮤직하우가 단순히 이제 법적인 테두리 안에 들어간 뭐 이런 현실적인 나타나는 현상보다도 더 중요한 이제 앞으로 조각 투자라는 거, 그다음에 심지어 무형의 것들의 조각 투자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이게 앞으로 거의 모든 부분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게 될 거다. 그런 얘기를 오늘은 드리려고 했었습니다.